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5주 동안 운동역학. 저도 좀 많이 생소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역학하면 좀 생소하죠. 물리학이랑, 그 다음에 우리 체육에서 얘기하는 이제 운동에 관한 분석을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주 동안 우리 운동역학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물리 법칙, 물리 원리는 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350년 전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이미 다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역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뭐가 변화를 주고 역학에 대한 뭐 특징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은 없어요. 대신 그 연들 역학적인 물리적인 내용이 우리 인체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사람이 이제 운동할 때 스포츠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고 분석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우리 운동역학이다. 우리 바이오 미케닉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체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운동에 관련된 분석이에요. 근데 꼭 운동만 하는 건 아니고 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문제 분석할 수 있고 그 상태를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주 동안 매주 이제 요일로는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여러분들 3시간 동안 3시간 3시간 주당 6시간 동안 우리 5주 동안 여러분들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 있으면 질문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카페에 따로 여러분들 좀 자료를 여러분들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전공 물리를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전공 물리 이제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운동역학 카페는 따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운동역학에 관련돼서 질문할 수 있도록 또는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하나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폴더에 오셔서 질문하거나 자료 같은 것들을 다운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역학 우리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교재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자, 우리 운동역학 이성철 저자분께서 쓰신 대경북스에서 나온 교재예요. 그래서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교재에 충실하게 수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제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우리가 다뤄서 우리 친절하게 쭉 정리할 거니까 5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역학 여기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전공체육 이제 수업하시는 분께도 들었는데, 전공체육에서 운동역학은 우리 포기할 수 없어서 꼭 우리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저도 이제 쭉 기출문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물리적인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이 체육이잖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물리고, 근데 물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분석들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이제 운동, 체육 쪽에만 늘 공부하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번 문제인가 3번 문제인가 우리 단진동하는, 사람이 걸어갈 때 시계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자, 그런 거는 늘 단진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진동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셔서 그 단진동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면 그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쉽게 우리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으면, 그러니까 물리도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있죠. 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분석들을 잘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역학만 하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고전역학이에요. 우리가 원래 물리는 우리 4대 역학이라고 해서 4대 역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전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 그 다음에 통계역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 여러분 고전역학만 공부하시는 거고요. 고전역학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 평소에 좀 많이 들어봤었던 그런 내용들만 다루게 됩니다. 고전역학도 어마어마하게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다 다루진 않죠. 여러분들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또 이 교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교재에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잘 충실하게 좀 공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자, 운동역학 이성철 선생님이 쓰는 교재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차례 같은 것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례 중에서 제가 일부만 제목만 좀 따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운동역학은 무엇을 다루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우리 학문인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자, 2장. 근데 2장의 내용은 저도 많이 좀 생소했어요. 저도 처음 이제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동은 사람이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관절의 운동을 분석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혼자 볼 때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절의 운동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상면 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떻게 관상면, 또 수평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그 면들이 실상은 우리 물리에서 나오는 뭐랑 똑같냐면 X, Y, Z 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 Y 평면이냐, 그 다음에 우리 Y, Z 평면이냐, 그 다음에 Z, X 평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 면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물리에서는 X, Y, Z 축으로 나누어지는 3차원에 해당되는 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용들 보시면서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용어, 동작과 운동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거냐.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은 이제 과학자들, 이제 체육, 이제 학자들이 뭔가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육 하시는 분들이 어떤 운동을 분석할 때 우리 통일시켜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된 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과 운동 형태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정리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내용들. 근데 자, 물리를 역학을 좀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나눠보면 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자, 요렇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학을 우리 크게 좀 요렇게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요렇게 질점 역학이랑 질점 역학이에요. 질점 역학이랑 그다음에 강체 역학, 강체 역학,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좀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물리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질점 역학과 강체 역학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질점 역학은 여러분들 모든 물체, 근데 물체라고 하면 뭐 사람의 몸도 물체고, 뭐 팔다리도 하나의 물체처럼 내가 분석할 수도 있고,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우리 그런 물체들이 등장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물리량이 뭐냐면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그 질량은 자, 그 물체 어디에다 모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나의 점으로 간주해서 분석하는 거. 모든 사람도 우리 사람의 몸을 하나의 점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질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질량 중심점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질점이라고 하는 거는, 질점은 질량 중심점이에요. 질량 중심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물체를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의 점으로 간주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질점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하나의 점, 우리 뭔가 바퀴 같은 것도 하나의 점, 그 다음에 사람의 몸도 하나의 점,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놓고 분석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질점 역학이라고 해요. 제가 물리 시간에 이제 그림들 원래는 이제 많이 그리고, 제가 전공을 할 때는 이제 판서가 저기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 왼쪽 위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끝까지 판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물리는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뭘 증명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내고 이런 게 다 계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서를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물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수식을 배우려고 뭐 물리를 전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우리 어떤 중요한 식, 개념 이런 것들은 잘 좀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간주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걸 질점역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늘 사람이 등장하거나 또는 우리 어떤 나무 토막이 등장하거나 또는 공이 등장하거나 또는 뭐 자동차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물체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 관심이 있는 게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 그냥 하나의 점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질량을 기호로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물체들을 뭔가 하나의 점으로 간주해서 이 물체들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걸 질점역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물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가장 많은 물량은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질량 하나의 점을 놓고요. 질량이 얼마가 있습니까? 자, 뭐 5kg입니다. 60kg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놓고 그 점으로 간주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걸 그걸 질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 질점역학이 몇 장까지가 질점역학이냐면 3장, 4장, 5장까지 5장, 6장, 7장까지가 질점역학이에요. 3장에서부터 3장, 4장, 그 다음에 자 우리 5장, 6장, 7장까지가 질점역학. 다 하나의 그냥 점으로 간주합니다. 점으로 간주해요. 근데 우리 특히 이제 사람의 몸은 관절과 여러 가지 운동들이 당장히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를 고려하겠다라는 거냐면 이런 물체 또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의 크기를 고려해서 운동을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강체역학에 해당돼요. 강체역학.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물리를 배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과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리 좀 배우셨나요? 하여튼 강체역학은 고등학교 물리 3학년에서 고3들이 배우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고3들이 배우는 물리 2에 있습니다. 물리 2. 그래서 강체역학이 굉장히 낯설어 하고요. 특히 이제 물리를 처음 배운 학생들,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물리를 안 했다가 대학에 와서 물리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도 여기까지는 조금 할만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 나오고 고1 때까지만 해도 배운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강체역학에서부터는 오로지 대학교 물리에서만 등장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자 이공계생들은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럼 일반 물리학에서 처음에는 좀 할만하다가 맞아요. 우리 뭐 운동량, 충격량, 운동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배우고 나오다가 일과 에너지 이런 거 배우다가 갑자기 강체역학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단원이 그게 강체역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거를 오히려 어디에 좀 적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적용하는?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전축이 어디냐, 그래서 모멘트 암이 또 얼마냐,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몸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강체역학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모든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간주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것들을 질점역학이라고 한다면 크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크기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크기를 고려했을 때가 훨씬 더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강체역학에서는 물체의 크기를 분석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강체역학이라고 합니다. 강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솔리드 바디, 리기드 바디라고 해서 우리 딱딱한 물체, 즉 변형이 없는 물체를 강체역학이라고 해요. 변형이 없는 물체. 자, 그래서 그런 물체들의 운동을 다루는 것들이 강체역학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질점역학, 강체역학으로 나눠서 7장까지가 질점역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8장,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는 다 강체역학이에요. 자, 질점역학은 3, 4, 5, 6, 7까지가 질점역학이라고 한다면 강체역학은 8장, 9장, 10장, 11장까지가 이게 다 강체역학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이 훨씬 어려워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장 이제 8, 9, 10, 11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질량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조금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회전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 능률, 그다음에 회전력, 토크, 또 가군동량,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회전운동 에너지, 굴림운동 뭐 여러 가지 완전하게 좀 새롭게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파트가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생소하잖아요. 그럼 생소하면 당연히 어렵게 여러분들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주 보고 자주 풀어보고 자주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러면 익숙하게 돼요. 그럼 익숙하면 그러면 조금 여러분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음 배울 때만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물리 이제 선생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무조건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계산 못 해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맞아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먼저이긴 하죠. 그러면 당연히 공부 잘 되죠. 근데 대학 공부라든가 조금 전공 같은 공부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좀 먼저 외워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먼저 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역학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에서는 양자역학 또는 통계역학도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외워놓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구나 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질점역학과 강체역학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인체의 운동이 어떻게 분석되고 연구되고 설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질점역학과 강체역학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2장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등장할 거지만 우리 조금 더 우리 내용들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장하고 4장이라고 하는 거는 3장, 4장은 지금 운동학이라고 되어져 있고 좀 단어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프린트에서도 이제 PPT에서도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긴 할 텐데 그 문제들 요 PPT 자료 다 PDF로 만들어서 제가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그거 다운 받으셔서 그것들로 그대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운동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3장하고 4장은 그 다음에 운동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물리에서는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구별할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공체육에서는 자 이런 것도 좀 구별하는 문제들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운동을 표현하는 학문이에요. 운동을 그냥 기술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내가 물체를 던져요. 던지면 어떤 운동하게 돼요? 자,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곡선 운동이라고도 하고, 직선 운동도 할 수 있고, 포물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물체를 실에 매달아서 막 돌립니다. 돌리면 얘네들은 우리 원 운동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 단진동, 이런 운동을 그냥 분석하고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운동학. 운동을 그냥 설명하는 학문.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운동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운동하는 걸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에서는 모든 물체들이 운동하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기 운동학의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은 우리 자연 현상 있잖아요.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물리학은 좀 얘기하자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을 우리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을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런 원인이 되는 법칙과 원리 같은 것들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일은 없어요. 이미 다 밝혀져 있고 다 여러분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선운동과 우리 선운동 두 가지인데, 직선운동과 곡선운동 둘 다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다른 말로 여러분 직선운동하고 곡선운동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얘네들을 합쳐서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병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병진운동입니다. 병진운동.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포물선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왔다리 갔다리 뭐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병진운동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 왜 병진운동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떨어질 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는 그건 힘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운동의 원인이 되는 거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 힘은 그건 운동역학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그냥 운동 자체를 분석하는 것, 이걸 우리는 그냥 운동학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은 병진운동이라고 해서 병진운동에 대한 특징들, 우리 어떤 수식으로 좀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운동 역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게 되는 원인이 당연히 힘이잖아요. 힘에 해당되고, 그래도 우리가 정규 중고등학교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정 여러분들 다 거쳤잖아요. 검정고시를 봤어도 당연히 중고등학교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뉴턴 하면 혹시 생각나는 공식이 있어요? 뉴턴? 우리 물리학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아세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뉴턴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공식은 일단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좀 일반 사회인이든 간에 그래도 과학은 어느 정도 한다면 뉴턴 하면 생각나는 공식, F는 어떤 식이 있어요? F는 MA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지요. F는 MA.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F는 MA. 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쓴 이유는 나중에 벡터 스칼라 좀 구별할 때 쓰는 기호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F는 MA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질량이 우리 항상 물리는 기호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기호를 당연히 쓰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힘으로 이걸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자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할 때마다 한글로 쓰기에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호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호는 좀 여러분들 우리 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 잘 나타내주고, 단위도 당연히 우리 정리해야 될 텐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준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는 MA라고 해서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생깁니다.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 가속도는 우리가 뭘 표현해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로 표현할 거다라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를. 근데 여기까지 가죠, 여러분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가 변하거나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운동 상태라고 하면 빠르기가 변하거나 또는 우리 방향이 변할 때 그게 우리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체든 당연히 질량이 있죠. 질량이 없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모든 물체들은 다 질량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깁니다. 아, 우리 가속도가 생기는구나. 작년 기출문제도 가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들도 우리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하고, 이건 잘 기억하세요. 힘하고 가속도는 늘 같이 다니는구나. 힘하고 가속도는 항상 같이 다니는구나. F는 MA. 물론 우리는 이거 5장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 관성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거 다 정리할 거지만 일단 힘하면 F는 MA구나. 근데 그게 뭔데?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고 난 다음에 그게 뭐지?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에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하는구나?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해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게 작용할수록 당연히 가속도도 커지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을수록 당연히 가속도도 작아지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그럼 가속도도 우리 0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고, 자, 6장 선운동역학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자, 여기에서 굳이 선운동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뒤에 우리 강체역학에서 각운동량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선운동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량 하면 선운동량을 얘기합니다. 운동량, 선운동량 같은 표현에 해당돼요.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충격량과 운동량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나온 식에 해당돼요. 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것, 이게 우리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F 델타 T 이렇게 씁니다. F 델타 T. 그래서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힘이 세거나 힘이 받는 시간이 길수록 그거는 충격량이 크다라고 할 거고요. 그게 무엇이랑 같냐면 이게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충격량과 운동량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일과 에너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W라고 표현합니다. W. 여러분, F는 힘, T는 시간, P는 운동량을 자, 기호로 표현하는 게 약속이고요. 일은 W라고 표현해요. W. 그래서 일과 에너지랑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텐데, 일과 에너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일과 에너지는 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일한 것만큼 뭐가 변하냐면 에너지가 변해요. 일한 것만큼 에너지가 변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에너지가 그럼 많냐? 아니에요. 역학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딱 3개만 여러분 분석하시면 돼요. 역학에서 나오는 에너지 3개만 여러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게는 2개. 자, 우리 아주 좀 세세하게 분석하면 3개인데, 자, 크게 2개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두 번째는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외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mv 제곱을 유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그냥 증명해주고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에너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자, 2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의 약자? 이거 위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근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위치라고 하면 뭔가 높낮이만 좀 우리 느낌이 좀 드는데, 포텐셜이라고 하면 우리 영어로 포텐셜, 뭔가 잠재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 위에 고여져 있는 물, 뭔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죠. 우리 물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용수철을 길게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뭔가 잠재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종 그런 말도 쓰죠. 포텐 터졌네, 막 이런 말들도 종종 쓸 텐데, 그때의 포텐, 네, 맞아요.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잠재되어져 있는 에너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말인데,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하고요. mgh. 오랜만에 하는데 준비 한번 보도록 합시다.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돼요. 높이.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공식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kx 제곱.
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자 모든 용수철마다 우리 어떤 물리적 특성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어떤 용수철은 잘 늘어나서 부드러운 용수철이 있을 거고 어떤 용수철은 좀 뻑뻑해서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요 K는 그 용수철의 물리적인 특성값을 얘기해서 우리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다 자세히.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식들은 한 번은 또 우리가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한 번은 보고 가자. 그래서 용수철 상수 K는 용수철의 물리적인 특성값, X는 이게 변형된 길이에요. 자, 조심하세요.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 변형된 길이어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원래 길이보다 압축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자, 요식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에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장, 6장, 7장 다 우리 질점 역학에 여기까지는요. 모든 물체들의 운동을 다 하나의 점으로 내가 기술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막대기 같은 것들 쑥 던지면 얘가 막 돌면서 날아갈 거잖아요. 근데 도는 거는 관심 없어요. 물체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자 잠시 후에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렇게 되고 뭐 등등등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전하면서 날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얘 이렇게 돌고 돌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하나의 점으로 기술해 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점으로 기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 6장, 7장까지가 우리 질점 역학. 하나의 점으로 보고 분석하는 운동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호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기호는, 여러분 많이 좀 보시고, 그렇죠? 익숙하게 좀 보셔야지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식들이 좀 여러분들 어떤 예전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약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가 질점 역학이라고 한다면 8장에서부터는 자 여기는 회전 역학, 강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강체 역학. 회전하는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것들. 회전.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회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스포츠에서. 그래서 축구도, 뭐 골프도 회전 운동이고요. 원반 던지기도 뭔가 회전하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달려가는 것도 어떤 뭔가 발의 회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회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 우리 각운동학이라고 해서 그럼 회전 운동에서는 어떤 변수가 주로 많이 나오느냐? 얘는 각운동학이고 각운동역학이라고 좀 나오져 있죠. 그래서 자 각운동학에서는 회전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분석할 거냐를 나타낼 때 저를 각운동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런 여러분들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뭔가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회전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특별하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 토크라고 부릅니다.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운동학과 운동역학은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 이것도 이제 좀 잠시 후에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회전력, 우리 토크예요. 토크라고 하는 게 이게 회전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전력이라고 할 거고, 자, 회전력을, 이것도 마찬가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기호의 이름은 타우예요. 타우.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어, 우리 수학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회전력을 자 이렇게 타우라고 쓰고 또는 n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r 크로스 f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게 회전력의 정의예요. 그래서 회전력은 자 이렇게 표현될, 자 이것도 좀 이제 뒤에 우리 할 거지만 곱하기, 우리 물리에서는 물리량들을 뭔가 곱하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량들을 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내적과 외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 배울 거고, 우리 벡터들을 곱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벡터를 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뭘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물체의 크기를 고려해야 되는 이걸 강체역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강체역학은 크기가 중요하고, 그럼 크기를 내가 고려했을 때 그 물체의 무게중심이 어딨냐, 질량중심이 어딨냐. 자,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거의 무엇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거의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또 어떤 물리량들이 생길 수 있냐면 각운동량이라든가 회전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깐만 이제 구경하고 가면, 각운동량은 보통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자, 제가 위에다가 뭔가 화살표를 표현하면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건 벡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물리에서 등장하는 모든 물리량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위에다 화살표를 쓰면 벡터. 얘도 벡터, 얘도 벡터. 벡터, 우리 벡터 스칼라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일단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각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R 크로스 P라고 자 이렇게 우리 정의하고요. 자, P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우리 운동량이랑 똑같아요. 근데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 회전 운동량, 각운동량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 보통 R이라고 많이 표현할 텐데요. 얘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물리량이 우리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각운동량, 회전 운동 에너지 어렵습니다. 우리 강체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울 거구나. 벌써부터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차근차근히 천천히 저도 친절하게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 오셔서 질문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소통 이루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해서, 평형과 안정성은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는 우리 정적 평형이라고 해서, 정적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 어떤 운동 자세에서 굉장히 안정된 자세가 중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조 선수들이 도마에서 운동할 때라든가 또는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운동에서는 평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안정성 있게 다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기가 고려될 때는 자, 우리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물리량들에 대한 특징들 좀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배우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체역학과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 이렇게 등장하는데, 유체역학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운동인 경우에는 저항 같은 것들을 줄이거나 또는 저항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한 여러분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선수들은 굉장히 저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 스피드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은 저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어떤 물리량들, 어떤 우리 물리 법칙이 사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좀 비교해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유체역학은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체역학은 크게 두 가지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력이라고 하는 내용이랑, 부력, 물론 이제 유체역학에서 이제 압력, 밀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물리량들이 등장하는데, 부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이거나 또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 요 두 가지가 우리 유체역학의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역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부력은 뭐에 관련되어져 있냐면 힘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힘에 관련되어져 있는 게 부력.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건 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부력. 그래서 우리 물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 물리 있잖아요. 이 운동역학은 힘하고 에너지가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하고 에너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그냥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분석하고 에너지 분석. 어떤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동작에 대해서 힘은 어디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여러 가지 물리 운동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유체역학까지 하면 우리 마지막 12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체역학까지 해서 12장 이제 마지막 5주차에 할 건데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체역학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정리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에서 우리 질점역학과 강체역학과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주 좀 보시면서 자 우리 1장에서부터 운동역학, 또 기본 용어, 또 선운동학, 운동학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운동역학,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져 있고요. 또 우리 가군 회전운동과 회전운동역학, 가군동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이랑 마지막 우리 유체역학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체적인 OT는 요 정도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자, 요걸 이제 5주 동안 진행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서론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요건 잠시 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